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한 학습법 시간을 마련해 보았어요. 바로 동준쌤이 알려주는 국어 1학기 내신 만점 공부법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1학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성취 기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그 성취 기준의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하면 된다. 또 저런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공부를 어떻게 하나, 국어공부 어떻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달라지는 중학국어 이제는 어렵지 않다. 바로 동준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문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어가 그 안에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듣기 말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학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비유와 상징의 표현 효과를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만점 공부법 제시해 드릴게요. 스텝 1, 2, 3로 나눌 수 있는데 스텝 1, 빠밤 비유와 상징의 개념과 효과를 알아두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하는 거긴 한데요. 자, 비유 개념, 상징의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알아두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씀으로써 얻는 효과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유와 상징이 뭔지를 알았다면 자, 문학 작품에서 사용된 비유와 상징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비유가 사용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상징이 사용되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 3. 비유와 상징을 써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보자. 이거는 주로 수업 중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의 형태로 여러분의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첫 번째 비유와 상징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하기라고 돼 있죠. 자, 갈등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주로 소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현대 소설. 자, 그래서 만점 공부법 보시면 스텝 1. 자, 갈등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두자. 특히 종류에서 이제 우리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 개념, 종류 이런 기본 개념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등장인물의 정보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정말 중요해요. 소설의 구성 3요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중에서 인물을 갖다가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해요. 인물. 그래서 자, 여러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설에는. 그래서 이 등장인물, 여러 인물들의 정보를 파악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정보를 파악하나요? 이런 정보를 파악하면 됩니다. 인물의 성격, 인물의 가치관, 인물의 처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파악하면 이제 A 인물의 성격, B 인물의 성격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등장인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아, A와 C는 우호적 관계다. 또 B와 D는 적대적 관계다. 적대적 관계가 발생하면 갈등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보 파악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 정보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등장인물의 관계를 파악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스텝 3.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냥 이 부분은 갈등이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바로 문법 부분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법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툭 까놓고. 일단 암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조건 그냥 이해를 안 한 상태로 암기하면 안 됩니다. 선, 이해, 후, 암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일단 언어의 본질 파악하기. 만점 공부법 보면 스텝 1, 빠밤. 언어의 본질, 특히 교과서에 제시되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례와 함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그러면
그냥 언어의 본질을 갖다 따로따로 그냥 자의성은 자의성, 사회성은 사회성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외울 거냐? 그게 아니라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어의 본질과 실제 언어 생활을 관련지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교과서의 활동에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스텝 3. 책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지어서 언어의 본질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뭐 소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관련 있는 언어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와우. 진짜 어려운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법 부분에서 아까 언어 본질보다 이 품사 부분이 더 어려울 거예요.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하는 건데요. 일단 만점 공부법 스텝 1은요. 바로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분류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형태,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 세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품사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있으니까 체언이 뭐고 또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뭐고 그죠?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세부적인 핵심 출제 요소를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된다. 문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통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텝 2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겁니다. 품사별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이게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스텝 3 보면 교과서 활동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품사 파트는 활동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교과서의 활동 부분을 잘 보셔야만 우리 친구들이 만점을 꼭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기와 쓰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어려운 파트를 여러분이 이제 끝낸 거예요. 문학, 문법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는데 자, 이제는 읽기와 쓰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글의 내용을 예측하며 읽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스텝 1, 예측하며 읽기의 개념과 효과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글을 읽기 전, 글을 읽는 중, 글을 읽는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전, 중, 후에 나눠서 자,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 있죠? 그 글에 쓰인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스텝 3가 바로 그 얘기인데 교과서 본문 날개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바로 예측하기 활동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활동에 우리가 주목하여 예측하며 읽기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요약하기인데요. 자, 요약하기 일단 개념과 효과를 알아두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약하기 효과 중에서는 이 요약을 하게 되면 요약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요약을 잘해야만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2 보면 요약의 방법,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네 가지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요약하기의 방법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알고서 스텝 3, 교과서에 제시된 글을 이 요약 방법 네 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해서 요약해보는 활동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쏙쏙쏙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듣기와 말하기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자, 일단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면 듣기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알아둡니다. 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않은지를 갖다가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3는 실제 일상생활에서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들었을 때, 그죠? 뭐 광고라든지, 그죠? 누군가의 주장이라든지 뭔가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들었을 때 비판적으로 판단해보는 연습을 하자. 대부분 모른다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귀찮아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이 잘못된 정보,
그죠? 잘못된 정보, 그다음에 또 잘못된 주장 이런 것에 휘둘려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내용의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면서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토의학인데요. 자, 토의는 우리 친구들이 학급 회의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스텝 1, 토의의 개념과 효과를 알아두는데 이제 토의와 토론의 차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스텝 2, 토의 참여자의 역할을 알아둬야 합니다. 일단 사회자의 역할을 알아야 되고 또 참여자의 역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텝 3는 교과서에 제시된 토의의 흐름이 나와 있죠. 그것에 주목하여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잘 해주면 국어 만점은 문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학습법 간략하게 제가 이 방향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를 들으면서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들 국어 만점은 그냥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어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손잡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